안녕하세요. 관악구 청각장애인 정보교육입니다. 오늘 8회차 시간에 배워볼 내용이에요. 일괄 편집하기, 말 그대로 사진을 여러 장 이렇게 불러왔을 때 한꺼번에 편집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일괄 편집하기 배워볼 거고요. 캘린더 만들기 했는데 요거 네이버에서 달력을 캡처를 해서 캘린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카드 만들기 했어요. GIF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움짤이라고 하죠. 움짤. 움직이는 짤에서 이렇게 길지는 않지만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움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이미지예요. 이미지를 가지고 움짤을 만드는 겁니다. 동영상 파일이 아니라 사진을 가지고 만드는 움직이는 카드. 이런 내용 우리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스케이프 실행을 해주세요. 자, 포토스케이프를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고요. 일괄 편집이라는 요 탭이 있어요. 일괄 편집. 상단에 일괄 편집 눌러서 요 화면을 실행을 해줍니다. 여러 사진을 불러와서 한꺼번에 편집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왼쪽에 탐색창 우리 어떻게 해요? 즐겨찾기 폴더 즐겨찾기 해놓은 폴더로 찾아가 볼게요. 폴더 즐겨찾기 예, 우리가 작업하던 포토스케이프 앨범 제작 예제 파일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예제 파일 올려놓는 카페 있어요. 지금 현재 듣고 계신 요 수업창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에 여기 설명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예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지금 말고요. 우리 쉬는 시간이 돌아오면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예제 파일 다운로드 한 다음에 압축을 풀어서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쉬는 시간 지나고 마지막 수업에 그 예제 파일을 사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수업 진행된 다음에 예제 파일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편집에서 요 폴더 우리 작업하는 폴더예요. 여기에서 사진을 갖고 와야 되겠죠. 사진. 여러 장의 사진을 갖고 와서 한꺼번에 편집한다 했으니까 사진을 여러 장 불러 오셔야 돼요. 그게 일괄 편집입니다. 뭐를 가져와 볼 거냐면요. 왼쪽에서 사진을 가져오기 전에 여기 세로 선이 있죠. 세로선 여기 중간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드래그해서 넓게 보여주세요. 가져오기 편하게. 저는 익스트림이라는 사진을 가져올 거예요. 예제 파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요 사진 아니어도 되고요.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내 사진을 가져오셔도 돼요. 저는 요걸 가져올게요. 저와 다른 사진을 가져오셔도 됩니다. 익스트림 1번부터 익스트림 여기 10번까지 가져올 거예요. 10번. 그러면은 내가 가져오려는 사진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연결되어 있죠. 여러 장의 사진을. 그때 쓰는 키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네요. Shift 키죠. Shift 또는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파일들을 한꺼번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져오려는 파일이 지금 붙어있기 때문에 Shift 키를 이용해서 가져올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은 그냥 클릭을 해주시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가져올 사진을 클릭해 줍니다. 다음 Shift 키를 놔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클릭했던 사진부터 마지막 사진까지 연결해서 선택이 되졌죠. 이 상태에서 내가 선택한 사진을 클릭한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선택한 사진 위에서 클릭한 채로 놓지 마시고요. 오른쪽으로 드래그.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은 다 가져왔으니까 요 미리 보기 창은 조금 작게 조절을 해볼게요. 좀 이상하죠? 원래 요 사진이 아니잖아요. 위에 상단에 한번 볼까요? 상단에 익스트림 2번 클릭을 해볼게요. 요게 익스트림 2번이고 4번. 원본 사진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야, 얘를 어떻게 해주냐면 지금 보면은요. 액자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액자.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옆에 필터 클릭해 볼까요? 세피아라는 필터도 적용이 된 상태고 개체 탭을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진도 들어가 있고요. 글도 써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기본 들어가서 어떻게 해주냐면 오른쪽 하단에 설정 초기화 해주셔야 돼요. 설정 초기화 클릭. 설정 값을 초기화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예 눌러줍니다. 이게 원본 사진입니다. 요 포토스케이프가 조금 불편한 점이 제가 생각할 땐 좀 불편하더라고요. 어떤 메뉴를 쓰려고 들어오면은요. 그 전에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요런 서식들이 지정이 돼서 나와요. 조금 약간 불편합니다. 그죠? 대신에 이런 게 있으니까 설정 초기화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됐나요? 이 상태에서 위에 상단에 첫 번째 파일 이름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자, 상단에서 파일 이름을 클릭하면 내가 클릭한 사진이 이렇게 편집 화면에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번을 클릭을 해놓고 첫 번째 사진. 자, 이 사진 하단에 볼까요? 원본이라고 해서 이 사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1024 곱하기 700이라고 나오는데요. 1024는 가로 사이즈죠. 그 다음에 세로는 700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을 상단에서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일. 얘는요, 가로가 1920이고, 세로가 1200이에요. 더 크죠, 첫 번째 사진보다. 근데 이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상태로는 몰라요. 이 사진이 크고, 이 사진이 작은지 구분이 안 갑니다. 화면에 꽉 차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크던 작던. 4번은, 1번보다는 크네요. 자, 사진이 대체로 크죠. 이렇게 얘가 작습니다. 이 사진은요. 가로가 1000이 안 돼요. 960에 640. 자, 사이즈 확인하셨죠? 1번 사진을 선택해 준 상태에서 이 사이즈를 한번 우리가 변환을 시켜 볼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메뉴에서 원본 크기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원본 크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가로 크기를 조절할지 세로 크기를 조절할지 이렇게 메뉴들이 나옵니다. 긴 축을 조절해 줄 거다라고 하면은 사진에서 가로 길이가 긴 것도 있고 세로 길이가 긴 사진도 있겠죠. 가로든 세로든 어떻게 해요? 긴 쪽을 조절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긴 축을 조절을 하겠다. 해서 긴 축 조절 선택을 해줄게요. 요 사진을 보자면 긴 축이 가로죠. 1024. 요 1024를 여기 긴축 조절 메뉴를 선택한 상태에서 긴축이라고 나오고 여기 사각형 박스에 4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드래그해서 지금 현재 1024인데 가로가 얘를 800으로 바꿔볼 거예요. 800. 한번 볼까요? 원본의 가로 길이가 1024죠. 변환이라고 써있는 요 밑에 한번 볼게요. 옆에 원본 사이즈가 나오고 옆에 변환 사이즈가 나오는데 긴축을 800으로 조절을 했더니 가로축이죠. 얘는 세로축도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요 비율에 맞춰서 크기가 조절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뒤에 있는 세로는 700이었는데 547로 조정이 됐죠. 가로를 800으로 했더니 세로는 자동으로 비율에 맞춰서 547로 이렇게 변환이 자동으로 돼지고 있어요. 그래서 긴축을 800으로 이렇게 해놓고 2번 한번 볼게요. 2번 파일 선택. 2번 파일을 선택을 했더니 원본은 가로가 1920이에요. 그랬더니 1920이 800으로 변환이 되고 세로 1200이 500으로 이렇게 조절이 됐다라고 나오죠.
한꺼번에 다 변환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하나 클릭하고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 사이즈도 조절을 해줘 봤어요. 사이즈 크기도 조절을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여기 필터 한번 넣어 볼게요. 필터 클릭, 필터. 필터 적용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넣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왼쪽에 이렇게 필터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동 레벨, 이거 우리 했었던 거잖아요. 사진 편집에서. 그죠? 선명하게, 역광 보정, 내가 밝게 사용하고 싶은 필터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걸 사용할지. 가져온 사진에 따라서 다른 필터가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근데 얘는요, 일괄 편집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어떤 필터를 적용하면은 요 사진 하나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요 위에 나와 있는 요 10개의 파일에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이 일괄 편집이 되는 겁니다. 일괄 편집. 자, 그럼 다른 건 안 할 거고요. 우리 세피아 한번 줘볼까요? 세피아. 안 예쁠 것 같은데. 얘는 안 줘볼게요. 밝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게. 밝게를 하면 여기 중간 정도 줘볼까요? 좀 밝아졌나요? 2번 파일을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좀 밝게. 세피아를 선택을 하면은요, 요런 게 세피아예요. 다 요렇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얘가 세피아. 파일이 다. 세피아는 다시 풀어주시고요. 밝게 해줄 거고요. 밝게. 이번에는 요 개체 한번 해볼게요. 개체. 개체 탭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개체 탭.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글을 넣을 수도 있어요. 사진 1, 사진 4까지 나와 있는데 사진을 4개까지 넣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글도 4개까지 적용할 수 있다. 사진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앞에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포토스케이프에 약간의 제가 볼 때는 별로 단점인 것 같아요. 마지막엔 어떤 개체가 이렇게 들어가져요. 사진이 체크가 되어 있고요. 사진 1번 체크. 사진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점점점 했죠. 점점점 더보기. 그래서 사진을 넣을 건지 아이콘을 넣을 건지 어떤 거를 넣을 건지 선택을 하라 라는 얘기죠. 우리 일단 아이콘을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클릭. 우리가 사용했던 아이콘 맞습니다. 여기에서 얼굴 뭘 갖다 놔볼까요? 여기에 어울리는 하트. 여행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여행. 여행에서 카메라 또는 여행이니까 하늘을 날고 있으니까 비행기 이런 거 어떨까요? 비행기나 카메라. 전 요 카메라를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확인할게요. 확인. 원하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화면에 들어가지죠. 가운데 부분을 드래그해서 위치를 잡아주세요. 다음 여기는 회전이죠. 회전. 살짝 회전도 시켜주고요. 갖다 놓을게요. 사진 안에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노란색 연필 모양은 고치기 속성이잖아요. 속성 고치기. 클릭 한번 해볼까요? 얘는 투명도밖에 안 되네요. 그죠? 투명도를 이렇게 그냥 선명하게 놓을게요. 됐으면 요번에는 아이콘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사진을 또 하나 갖다 넣어볼까요? 사진. 그럼 사진 2라고 써있는 앞에 사각형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사진도 이렇게 아까 넣었던 사진이 들어가져 있죠. 보시나요? 여러분들과는 지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점점점 더보기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콘이 아니라 사진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사진. 사진 클릭. 폴더에서 사진을 찾아서 넣어라 하고 여기 열기 상자가 나오고 있고요. 폴더 즐겨찾기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요 폴더에 들어가져 있을 겁니다.
사진의 포토스케이프 앨범 제작 예제 파일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폴더를 찾아가서 삽입을 해주시면 돼요. 드래그해서 여기 어울리는 사진이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다른 사진을 넣었는데요. 요 사진 한번 넣어볼까요? 저는 일출.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는 사진 가져오세요. 열기 합니다. 사진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와, 엄청 큽니다. 그죠? 크기를 조절을 해주세요. 크기를 조절을 해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니까 이 사진을 이렇게 작게 이렇게 위치해 줍니다. 요런 거는 예를 들면 어떤 배경을 위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사진을 멀리서 보이게 예를 들어 찍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진 얼굴 같은 거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자, 사진도 넣고 그 다음에 글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1이라고 써 있는데요. 요 앞에 사각형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얘는 점점점이 없네요. 그런데 아까 여기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써있죠. 전 시간에 넣었던 요 익스트림 스포츠예요. 얘 텍스트 수정할 때 어떻게 한다라고 전 시간에 배웠어요. 요 텍스트를 편집 화면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속성을 고칠 수 있다. 또는 여기 노란색 연필 모양 얘가 속성 고치기입니다. 요 연필 모양을 클릭해서 글 상자를 열어주는 거죠. 얘를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전 시간에 입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다르게 한번 이번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블럭이 지정된 상태에서 나타나질 거고요. 여기다가 이름을 기분 좋은 스포츠로 바꿔볼게요. 기분 좋은 스포츠 이렇게. 그 다음 밑에 부분에서 글꼴을 바꿔주는 부분이에요. 글꼴. 이렇게 해서 원하는 글꼴로 바꿔주고요. 좀 굵은 글꼴로 바꿔주세요. 굵은 글꼴로. 저는 그냥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글꼴로 바꿔주고 여기 글꼴 색깔입니다. 색깔. 원하는 색깔을 넣어주세요. 원하는 색깔을 클릭해서 선택. 저는 검정색 넣어줄 거고요. 파란색 해볼까요? 이번엔 그럼 파란색. 왜 굵은 글꼴을 넣으려고 했냐면 외곽선을 주려고 했어요. 외곽선 적용 앞에 사각형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고 외곽선 색깔을 흰색으로 줬습니다. 저는. 보통은 이렇게 조금 깔끔하지 않은 배경에 텍스트를 넣을 때 검정색 글꼴에 흰색 테두리를 해주던가 또는 흰색 글씨에 검정색 테두리를 해주던가 이렇게 하면 조금 확연하게 드러나죠. 근데 어두운 배경이면은 검정색 글꼴에 흰색 텍스트를 외곽선을 해주는 게 좋겠죠. 저는 이렇게 그림자도 좀 넣어봤고요. 이런 거는 마음에 드는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확인하고 나와주세요. 크기는 왜 안 만졌냐면요. 이 개체 조절점을 이용해서 내가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수치를 주지 않았어요. 나와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자리 잡아줍니다. 요 사진 아이콘을요 뒤로 넣어줄게요. 저는 그럼 회전도 해주고 해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글 더 넣을 수도 있고 사진도 더 넣을 수가 있어요. 되셨을까요? 이렇게 해서 기본에서 우리 액자 안 넣네요. 액자도 한번 넣어볼까요? 기본에서 액자 없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액자도 한번 선택해 줘 볼게요. 어떤 액자를 해볼까요? 밑에 부분이 좀 여유가 있는 액자를 해줘 볼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폴라로이드라는 액자가 있어요. 폴라로이드. 저는 이 폴라로이드 1번을 선택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원하는 액자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원하는 액자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는 폴라로이드 01번을 선택해 줄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래쪽에 조금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빈 공간이 생겼죠. 액자가 들어갔더니 이 사진이 움직여졌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안 어울리네요, 사진이. 그래서 기본에서 액자도 넣어주고, 긴축도 조절을 해주고, 필터도 넣어보고요. 개체에서 글과 사진, 아이콘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2번 한번 보세요. 익스트림 2번. 똑같이 같은 위치에 적용이 돼요. 같은 위치에.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이나요? 왜 그러냐면 그림의 사이즈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렇게 한 번씩 클릭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액자를 넣었어요. 액자는 밑에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클릭을 해서 내가 넣은 요 개체들이 요 액자 바깥으로 나간 게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안 나가고 제대로 됐네요. 근데 예를 들어 액자를 안 넣었다 하면은 사진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액자 밖으로 나간 개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액자도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하고 우리 저장을 해볼게요. 모든 사진 저장 변환 눌러줍니다. 모든 사진 저장 변환. 밑에는 현재 사진만 저장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현재 위에 상단에서 선택되어 있는 사진, 요 편집 화면에 보여지는 사진만 저장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현재 사진만 저장.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일괄 편집이니까 위에 상단에 내가 불러온 요 사진들을 다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진 저장 눌러줍니다. 모든 사진 저장, 변환, 클릭. 어디에다 저장할 거냐면요. 여기에요. 상단에 저장 위치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 클릭. 변환된 사진을 아래 지정한 폴더에 저장합니다. 우리 어디에 저장해 줬어요? 사진에 포토스케이프 내 작품이라는 파일 폴더, 요 안으로 내가 지정한 폴더를 설정을 해줬잖아요. 우리 그죠? 여기에다 저장을 할 거예요. 근데 요 상태로 놓으면은 파일 이름으로 구분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찾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점점점 더보기 메뉴를 눌러서 일괄 편집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점 더보기. 스크롤바를 아래로 쭉 내려서 보시면 현재 여기에 저장이 되진다. 현재 위치예요. 파랗게 선택이 되어 있죠. 하늘색으로, 회색으로. 포토스케이프 내 작품. 지금 여기가 선택된 상태고, 요 안에다가 새 폴더를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스케이프 내 작품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새 폴더 만들기를 클릭해 줍니다. 새 폴더 만들기 클릭. 새 폴더라고 이렇게 뜨고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괄 편집해 줄게요. 일괄 편집. 새 폴더 만들기를 클릭하고 일괄 편집이라고 바로 입력해 줍니다. 엔터. 그랬더니 이렇게 일괄 편집이 만들어지고 현재 일괄 편집 폴더가 선택되진 상태죠. 확인. 이렇게 하면 여기에 저장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일괄 편집. 확인. 여기 보시면 픽처에 포토스케이프 내 작품 폴더에 일괄 편집이라는 폴더에 저장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되셨나요? 그 다음 여기 저장 파일명이라고 써 있는데요. 원본과 동일한 파일명으로 저장합니다. 얘를 눌러주면 위에 상단에 써 있는 이 원본 파일명에 와 똑같은 파일명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얘를 누르면 내가 파일 이름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저장합니다를 체크를 해주고 여기에 내가 어떤 파일명으로 저장할지 파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체크. 파일 이름은 드래그해서 블럭 지정해 주시고요. 즐거운 익스트림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즐거운 익스트림 또는 즐거운 스포츠 즐거운 스포츠 즐거운 스포츠라고 파일 이름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저는 번호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원본 파일명 뭐라고 나와 있든 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번호로 바꿔주세요. 번호 클릭. 그 다음에 시작 번호를 1로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번호 뒷자리를 2자리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번호 2 뒷자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요. 뒷 번호를 3자리, 4자리로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진이 100장이 넘습니다. 내가 저장하려는 사진이. 그러면 3자리를 해야 더 편하겠죠. 자, 4자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린 2자리만 해보도록 할게요. 10장이니까. 요거를 설명드리자면 요 밑에 한번 볼게요. 어떻게 저장되지냐면 이렇게 하면 즐거운 스포츠라고 저장이 되고요. 즐거운 스포츠 익스트림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이 즐거운 스포츠라고 저장이 되고요. 파일 이름이 요 뒤에 번호가 붙는다라는 얘기예요. 1번부터. 그 다음에 즐거운 스포츠 1, 즐거운 스포츠 2 요렇게 요 보이시나요? 요런 식으로 저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즐거운 스포츠라고 내가 이름을 준 요 파일명 뒤에 번호가 붙는데요. 번호 2자리를 사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1이 아니라 01로 표현되는 거예요. 01. 2자리. 3자리로 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001이 되겠죠. 얘는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정렬이 되질 때 그 정렬 순서를 여기 1번부터 쭈르륵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편해요. 이렇게 저장된다라는 얘기고 품질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화질이 좋게 저장됐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요 품질을 슬라이더 막대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100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해 줍니다. 저장. 변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확인 눌러볼게요. 그럼 잘 저장이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가서 폴더를 한번 열어볼게요. 왼쪽에 탐색창 하단에 보시면 하단에 윈도우 탐색기 버튼이 있어요. 윈도우 탐색기 버튼 클릭. 사진 저장 폴더 선택해 줍니다. 사진 저장 폴더 클릭. 내가 아까 방금 전에 저장했던 폴더로 바로 이동이 되죠. 그래서 편하겠죠. 여기 윈도우 탐색기. 요 윈도우 탐색기는 우리 작업 표시줄의 윈도우 탐색기가 아니에요. 포토스케이프 안에 있는 윈도우 탐색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 봤더니요. 포토스케이프 내 작품 안에 일괄 편집이라는 폴더 안에 요렇게 내가 만든 사진들이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파일 이름 보시면 즐거운 스포츠 01.jpg 즐거운 스포츠 02.jpg 요렇게 번호가 붙은 걸 볼 수가 있죠. 더블 클릭을 해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기분 좋은 스포츠, 아이콘, 사진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잘 저장이 되어 있네요. 요게 일괄 편집입니다. 일괄 편집. 한꺼번에 여러 사진을 불러와서 한꺼번에 편집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다음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우리 페이지 하도록 할게요. 페이지. 페이지 메뉴를 눌러주세요. 페이지 클릭. 페이지를 클릭해 주시고요. 뭐를 만들 거냐면 앨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앨범. 앨범 만들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우리 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레이아웃을 한번 선택을 해줘 볼 건데요. 무슨 레이아웃을 선택할 거냐면은 스크롤바를 아래로 더 이상 안 내려갈 때까지 쭉 눌러주세요. 아래로 드래그 끝까지. 그 다음에 세로로 칸이 쳐진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4개짜리. 스크롤바를 아래로 끝까지 누르고요. 하단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또는 네 번째 줄에 여기 세 번째 거. 3개, 세로로 3칸 또는 4칸짜리 이렇게 페이지를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해주고
우리 여기 포토 클릭해서 사진을 넣어주군가 또는 왼쪽에서 끌어다 놓기 하시면 되는 거 배워서 알고 계실 겁니다. 내 사진으로 하시면 더 좋겠죠. 저는 내 사진이 없어서 여기 연예인 사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사진을 찾아서 클릭하고 드래그. 클릭한 채로 드래그해서 여기 첫 번째 칸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사진을. 보여지는 부분을, 보여질 부분을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저는 요 정도. 요 크기가 좀 달라서 이렇게 안 들어가나요? 크기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페이지. 그래서 크기를 조금 조정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지금 가로가 400, 세로가 400인데요. 요 400을 클릭을 해서 800이라고 써주고요. 또는 오른쪽에 세로는 화살표 버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해줘도 돼요. 600. 800에 600 해줄게요. 써줘도 되고 선택을 해줘도 된다. 800에 600. 그랬더니 여기 보여지는 사진이 조금 커지죠. 800에 600으로 설정을 하고 이미지를 클릭한 채로 어느 정도 보여질지를 내가 보여질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요 정도. 그 다음에 똑같은 사진을 요 두 번째 칸에다 갖다 놓을 겁니다. 그래서 드래그해서 두 번째 칸에 놔주세요. 얘도 여기에 왼쪽 첫 번째 사진 보여지는 부분과 같이 보여지게. 자, 세 번째 칸에도 똑같은 사진, 그 다음에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네 번째 칸도 마찬가지로 드래그. 비슷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비슷하게 보여지도록 되셨나요?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진을 선택을 해주고요. 첫 번째 사진 필터를 줄 겁니다. 필터 첫 번째 사진을 클릭을 하고 상단 메뉴에 필터 있어요. 필터 클릭을 해서 얘를 세피아라는 필터 한번 줘볼까요? 세피아. 요게 세피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를 클릭하고 필터 들어가서 내가 주고 싶은 필터 무채화 줘볼게요. 이번에는 네 번째 사진 선택하고 필터에서 많이 없죠. 필터가 밝게 한번 해볼까요? 밝게. 밝아졌나요? 자, 필터 들어가서 밝게를 다시 한번 선택하면 강도가 높아져요. 마지막 사진을 선택하고 필터 얘는 진하게 해볼게요. 진하게. 다시 필터 들어가서 진하게 한 번 더. 혹시 요 윗부분에 가로 세로 사이즈 조정을 해줬죠. 그 밑에 보시면은 여백과 둥글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백이 들어가져 있으면 저와 다르게 보여지실 거예요. 둥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부분 여백을 0으로 해주세요. 둥글기도 0으로. 여백과 둥글기를 0으로 해줘야 저와 똑같은 사진이 나와요. 보셨나요? 요게 액자 기능이에요. 앨범. 앨범이라고 했지만 내 사진을 넣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굉장히 멋스러운 사진이 나오겠죠. 저장하도록 할게요. 저장 누릅니다. 오른쪽 상단에 저장 클릭. 어디에다 저장하냐면요. 사진에 내 작품, 포토스케이프 내 작품 안에다 저장할 거예요. 사진 클릭하고 포토스케이프 내 작품 폴더 더블 클릭. 파일 이름 있습니다. 이 부분 클릭을 하고요. 파일 이름은 내 사진은 아니지만 그냥 내 사진이라고 할게요. 내 사진. 아까 작업을 했으니까 저는 2번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진 2번. 저장. 품질은 사진이기 때문에 이 슬라이더 막대를 100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확인.
탐색기 실행해서 잘 저장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만 계십니다. 내 작품 아니면 여기 있네요. 여긴 아까 한 거고 내 사진 내 사진 2라고 했죠? 2. 여기 있네요. 내 사진 2번. 요렇게 필터. 간단하지만 멋스럽죠? 요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되셨나요? 요렇게 페이지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는 카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움직이는 카드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페이지 기능 이용해서 앨범 만드는 거 하나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뒤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생일 축하 카드를 먼저 만들고요. 시간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 페이지 이용해서 다르게 한번 작업하는 방법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그래서 이번에는 움직이는 생일 축하 카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다운로드 받으세요 했던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가지고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파일을 못 받았습니다 하시면은요, 그냥 가지고 계신 파일로 하셔도 되고, 또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예제 파일의 파일을 가지고 하셔도 돼요. 되셨나요? 그러면 얘는요, 움직이는 생일 축하 카드는 우리 사진 편집에서 할 거예요. 사진 편집 메뉴 상단에 사진 편집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사진 편집 메뉴. 아까 다운로드 받으라고 말씀드렸던 파일이요. 요거예요. 요렇게 예쁜 이미지들.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요런 데다가 글씨를 넣어서 어떻게 해요? 카드를 만들면 예쁘겠죠. 요런 이미지들이에요. 네, 똑같은 게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요 사진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종이 있는 부분에다가 글씨를 쓸 거예요. 생일 축하 메시지. 그래서 요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고 일단은 여기에다가 개체, 왼쪽 하단에 개체 있어요. 개체. 개체에서 우리 아이콘을 하나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체 메뉴에 아이콘 클릭. 저는요, 실사에서 지금 이 부분이 꽃이잖아요. 이 비슷한 꽃이 있어서 이 꽃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확인. 꽃이 들어갔죠. 비슷하네요. 자, 꽃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번에는 여기서 나오는 걸까요? 여기서 꽃이 여기서 나타날 거예요. 위치를 잡아주고 크기를 조금 쬐끄맣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크기를 작게. 이제 여기서 나오게 할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저장해 주시는 거예요. 오른쪽 하단에 저장 클릭.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얘도 아까 마찬가지로 폴더를 만들 겁니다. 사진에 사진, 다음 내 작품 폴더, 포토스케이프 내 작품 폴더를 더블 클릭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새 폴더 만들게요. 새 폴더. 움직이는 카드라는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폴더 해서 움직이는 카드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2번 치면은요, 폴더 안으로 들어가져요. 그래서 엔터 2번. 위에 보이시나요? 사진의 포토스케이프 내 작품에 움직이는 카드 폴더 안에다가 저장하겠다 이 얘기예요. 파일 이름 클릭해 주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파일은 그냥 순서로 매겨 볼 거예요. 1번.
계속 저장할 거니까 1이라고 하고 저장. 요 움직이는 카드는요. 사진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움직임이 생기면 그거를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렵진 않지만 수고스러움이 조금 많이 돼요. 수고스러워야 돼요. 많이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주려면은요. 조금 수정하고 저장하고 조금 수정하고 저장하고 원래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린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요 시간 끝나면 아마 그렇게 세세하게 한번 해보세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요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요렇게 움직여서 요 가운데에 위치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살짝 떨어지고 위치 이동, 크기도 살짝만 키워줄게요. 요렇게 한 다음에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아까 저장했던 폴더죠. 그래서 파일 이름만 바꿔주시면 돼요. 2라고 써줄게요. 그냥 바로 2. 저장. 다음 얘가 또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크기가 좀 더 커지면 좋겠죠. 회전 표시 안 나던데 좀 해줄까요? 그 다음에 얘도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단순하죠. 하는 방법은. 2번 다음엔 3번. 저장.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요 가운데로 올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가 확 커질 겁니다. 여기에 와서. 크기가 확 커져요. 그 다음에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3번이었으니까 이번엔 4번. 저장. 그 다음에는 얘가 크기가 또 작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흐릿하게 변할 겁니다. 그러면 속성을 고쳐줘야 되겠죠. 여기 노란색 연필 모양 또는 개체를 더블 클릭 해서 투명도를요. 슬라이더 막대를 맨 앞으로 드래그해서 64가 가장 적은 거예요.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지죠? 슬라이더 막대를 앞으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투명도를 주고요.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다?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5번. 저장.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장미꽃은 없어질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X 눌러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요 X 버튼 삭제. 요 상태에서 또 저장해 주시면 좋겠죠. 저장.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저는 시간 관계상 그냥 텍스트 나오도록 할 거예요. 개체 탭에 보시면은 T, 텍스트 입력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T, 텍스트. 우리 요거 다 했던 부분이에요. 텍스트. 요 글에다가 생일 문구를 입력을 해보세요. 생일 문구. 제가 요게 좀 시간이 바쁘다 그래서 깜빡하고 만들어진 완성 카드를 안 보여드렸네요. 아이고야. 사진을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보여드릴게요. 제 카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렇게 요렇게 만들 거예요. 저는 꽃이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오죠. 커졌다가 없어지고 텍스트가 나오고 아이콘이 나오고 요 그림 요 화면이 조금 오래 지속되게. 왜 그러냐면 카드를 읽어야 되니까. 그죠? 1년 중 가장 특별한 오늘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요 문구 좀 오래 나오도록 요 화면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애니메이션은 멈추지 않고. 그래서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요 이미지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미리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빈 화면이고 여기에 아이콘 꽃을 넣었어요.
다음에 작아졌다가 움직이고 이렇게 나오고 텍스트가 나오고 한 줄, 그 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가 나오고, 야, 누구누구 올림 나왔죠. 이건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이 등장하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깜막깜막 하는 거죠. 있어졌다 없어졌다. 그 다음에 요 상태, 완성 상태에서 요 텍스트를 좀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요 부분은 좀 오래 유지할 거예요. 보여지는 부분이. 요렇게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ext를 써야 돼요. 텍스트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아까 그 문구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구 1년 중 가장 특별한 오늘 이렇게 한 줄 입력하고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올림 따로따로 나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1년 중 가장 특별한 오늘 나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글씨가 나타나도록 할 거예요 하면은 이렇게 글씨도 몇 번 나눠서 써주시는 게 좋겠죠. 네, 저는 시간 관계상 그냥 연결을 해서 쓸 거예요. 이렇게 1년 중 가장 특별한 오늘. 그 다음에 글꼴을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을 한글로 썼기 때문에 한글로 써진 글꼴을 선택을 해주셔야만 적용이 됩니다. 설치를 했는데 편지 쓰는 듯한 글꼴. 아까 글꼴을 쉬는 시간에 제가 설치를 했는데요. 적용이 안 됐나요? 조금 예쁜 글씨, 편지 쓰는 글씨체. 그랬더니 글꼴은요, 내가 컴퓨터에 설치한 글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글씨와 제가 선택하는 글꼴이 다르겠죠, 당연히. 내 컴퓨터에 설치된 글꼴과 여러분들이 설치한 글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요거 타이포 달고 내미라는 글꼴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은 설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색깔 검정색으로 해줄게요. 글꼴 색깔을 검정으로 해주고 외곽선을 흰색으로 넣었었는데요. 얘는 안 해줄 거예요. 외곽선에 적용이 됐다면 적용되어 있는 이 부분을 체크해서 풀어줍니다. 그림자는 그냥 한번 해볼까요? 그림자 요 색깔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림자도 검정으로 안 주셔도 되고. 자, 확인해 줍니다. 확인. 자, 위에 있는 텍스트를 여기 종이 위에 갖다 놓고 회전을 해줄게요. 크기는 왜 안 줬냐면요. 조절점을 이용해서 조절해 주는 게 더 편해요. 조절점을 드래그 해서 텍스트 크기는 이렇게. 1년 중 가장 특별한 오늘. 이거 그림자가 있으니까 좀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림자를 저는 취소해 주겠습니다. 확인. 1년 중 가장 특별한 오늘. 이렇게 하고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얘가 이제 6번이 되겠네요. 6. 저장. 그 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를 쓸 건데요. 복사할 겁니다. 요 위에 쓴 텍스트 개체를 선택을 하고 왼쪽에 있는 더하기 버튼 클릭. 왼쪽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개체를 이동을 시켜주고요. 더블 클릭 들어가서 텍스트 수정.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썼어요. 확인. 크기는 적당히 조절을 해줍니다. 적당히 조절.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번에는 7번 저장. 그 다음에 누구누구 올림 써야 되겠죠? 더하기 해서 다시 하나 복사하고요. 더블 클릭해서 정리 강사 올림 이렇게 확인. 얘는 글씨를 조금 작게 해서 이렇게 위치. 얘도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얘는 8번 저장. 그 다음에 이제 개체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개체, 하트 개체. 개체에 보시면 여기 있죠. 아이콘. 하트 한번 넣어볼 거예요. 하트. 하트가 아까 여기요. 하트. 해서 어떤 하트 넣어볼까요?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 아까 여기 날개 달린 하트였는데 좀 안 예뻤던 것 같은데. 이 핑크 하트. 확인. 이렇게 들어갔어요. 위치를 이동하고 회전시키고 이렇게 갖다 놓을까요? 이렇게 하고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얘는 9번. 단순하죠. 그냥 계속 저장만 해주면 돼요. 뭐 하나 놓고. 그 다음에 크기를 살짝 키워줄게요. 크기를 살짝 키워주고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10번 저장. 이번엔 얘를요 줄여줄게요. 또는 삭제해주고 나타나게 해도 좋겠죠. 삭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주세요. 크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11번 저장. 다시 커지게 하고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너무 단순합니다. 12 저장.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만들었어요.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밀하게 더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려면 요 사진이 많아야 돼요. 저장이 많아야 됩니다. 저장이 우리는 이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다 저장을 했죠. 우리 저장한 파일 잘 저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왼쪽 하단에 여기 탐색기, 윈도우 탐색기를 클릭을 해서요. 편집 사진 폴더 선택해 줍니다. 편집 사진 폴더. 요렇게 들어가지고 12개 사진을 저장을 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상태였죠. 이렇게 클릭 클릭 보이시나요? 하트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좀 작아지는 걸로 끝나면 좋겠어요. 다시 하트를 조금 더 작게 하고 저장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사진 밖으로 나왔다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해줄게요. 아니요. 얘는 13 저장. 이제 다 됐습니다. 정말. 사진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니까 우리가 사진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상단 메뉴에 보시면 GIF 애니메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GIF 애니메이션 클릭. 여기에 아까 내가 만들어서 편집한 사진들을 다 불러오셔야 돼요. 현재 지금 왼쪽 창에 보시면 저는 이렇게 요건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사진 추가, 오른쪽 상단에 사진 추가 눌러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또는 요 탐색창에서 찾으셔도 돼요. 저는 여기 탐색창에서 찾도록 할게요. 왼쪽에 어디 있었죠? 포토스케이프 내 작품에 움직이는 카드라는 폴더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포토스케이프 내 작품에 움직이는 카드라는 폴더였어요. 움직이는 카드. 포토스케이프 내 작품이라는 요 폴더 밑에 움직이는 카드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넣어놨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클릭. 요 밑에 보여지는 게 보이시나요? 아까 13개까지 입력했네요. 우리가 요렇게 찾아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얘를 갖다가 다 선택해야 되겠죠? 1번 파일을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13번 클릭. 요 사진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하자마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시나요? 계속해서 반복되죠? 오른쪽 상단에 여기 정지 버튼 눌러주시면은 멈춥니다. 어지럽죠?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위에 볼게요. 사진 위에 이렇게 다 들어간 게 보이고요. 밑에 보면 0.5초 나오죠. 0.5초. 여러분들은 여기 0.5초 아닐 수 있어요. 각 사진마다 재생이 되는 보여지는 시간을 표시하는 건데요. 저는 이 사진 한 장 한 장이 0.5초씩 보여진다라는 얘기예요. 0.5초씩 보여진다. 재생해 볼까요? 사각형 정지 버튼 앞에 있는 재생. 정지. 그래서 여기 표시시간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시시간 변경. 요 메뉴를 클릭을 해서 시간을 바꿔줄 건데요. 밑에 보시면 100을 입력하면 1초래요. 100을 입력하면 1초니까 0.5초면 50을 입력해야 되는 거죠. 그죠? 100을 입력을 해볼까요? 그럼 100. 100이면은 1초 동안 보여지는 거예요. 사진 한 장당 1초 동안. 그 다음 하단에 모든 프레임의 표시 시간을 일괄 변경합니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 내가 불러온 사진들이 모두가 1초씩 보여지고 다음 사진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확인합니다. 확인. 아까보다는 어때요? 재생해 보도록 합니다. 재생. 애니메이션 시작 클릭. 아까보다는 좀 천천히 재생이 되겠죠. 너무 천천히 하니까 끊어져요. 그죠? 다시 바꿀 거예요. 표시 시간 변경 들어가서 50 또는 40초. 40 어떨 거예요? 40초. 확인. 40초가 아니라 40 하면 4초가 되겠죠. 있나요? 근데 마지막에 요 텍스트 생일 카드를 읽으려고 했더니 금방 또 애니메이션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사진에만 시간을 좀 더 줄 거예요. 상단과 요 편집 화면에 요 슬라이드 막대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요 끝에 사진, 맨 끝에 사진을 선택을 해주세요. 13이라고 써있는 스크롤바를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끝에 사진을 선택을 하고요. 요 정지 누를게요. 표시 시간 변경 다시 들어가서 얘는 한 1초 또는 2초 마지막이니까 2초 2초면 200이죠. 200 150 할까요? 150 그러면 1.5초가 되겠네요. 150이면 1.5초를 얘기하는 거죠. 150하고 요 마지막 사진만 이렇게 1.5초 동안 보여지도록 할 거기 때문에 요 밑에 메뉴에서 선택된 프레임의 표시 시간만 변경합니다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 사진만 내가 지금 현재 선택한 요 사진만 1.5초를 재생을 하겠다. 확인합니다. 확인. 그리고 재생해 볼게요. 멈췄죠? 2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마지막 사진을 선택하고 표시 시간 변경해서 얘를 200이라고 입력하고 선택된 프레임의 표시 시간만 변경합니다. 클릭. 확인. 다시 재생.
요 텍스트를 읽은 시간은 줘야 되겠죠. 위에 보시면 요 카드만 2초가 되고 나머지는 40초가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요렇게 해서 일단은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 오른쪽 상단에 저장합니다. 저장. 예 해주고요. 어디에다가 우리 보시면 위에 현재 위치가 사진에 포토스케이프 내 작품에 움직이는 카드. 아까 내가 요 사진들 하나하나 저장했던 폴더죠. 여기에다 저장을 할 거예요. 같이. 그래서 파일 이름은 생일 축하 카드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GIF예요. GIF. GIF는요, 그림 파일도 되지만 이렇게 움짤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카드를 만들 때 파일 형식도 GIF입니다. 안 움직이는 파일도 GIF 파일이 있어요. 화질이 PNG나 JPG에 비해서 떨어지죠. 화질은. 용량은 작습니다. 대신에. 저장합니다. 저장. 파일 크기가 2.3메가래요. 용량이 작다 했는데 왜 이렇게 커요?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요. 사진이 13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 우리. 왼쪽 탐색창에서 윈도우 탐색기. 요 윈도우 탐색기는 윈도우의 작업 표시줄에 윈도우 탐색기도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 포토스케이프를 배우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포토스케이프의 윈도우 탐색기를 사용을 해볼게요. 문제는 없지만 포토스케이프의 윈도우 탐색기 클릭. 바로 들어가질 거예요. 여기 움직이는 카드 바로 폴더에 아까 저장한 폴더에 들어가지고요. 생일 축하 카드 여기에서 확인해야 될 거는 여기에 우리 아까 만들어둔 사진들 1번부터 13번까지의 사진도 들어가 있지만 GIF 파일은 이렇게 들어가졌어요. 생일 축하 카드라고 내가 파일 이름은 입력을 했고 파일 형식은 GIF다. GIF. 이렇게 움직이는 카드입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생일 축하 카드 GIF 이 파일을 열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요. 요거는 지금 현재 윈도우 10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는 사진 앱을 이용해서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요렇게 나와요. 사진 앱을 통해서는 요 GIF 파일을 열 수가 없어요. 여는 방법 두 가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기 보세요. 오른쪽 상단에 요거는 윈도우 10에 포함되어 있는 사진 앱일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점점점 더보기 눌러주세요. 점점점이라고 써있는 더보기 여기에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연결 프로그램 클릭. 쭉 프로그램들이 나와질 텐데 여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선택을 해줍니다. 또는 엣지도 가능하고요. 웹브라우저가 있으면 돼요. 웹브라우저 나오는 거 선택하고 확인 해주면 이렇게 실행이 되실 거예요. 보시나요? X 오른쪽 상단에 X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고요. 얘도 닫아주세요. 또는 요 폴더에 들어가서 생일 축하 카드.gif죠. 요 파일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 하셔도 됩니다. 똑같아요. 아까랑. 연결 프로그램. 그래서 여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엣지, 다른 웹브라우저 이런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윈도우 탐색기에서도 가능합니다. 위에 보시면 열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열기.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도 가능하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얘가 사진을 보는 앱에서는 실행이 안 되고요.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더라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그죠? 그런 곳에서는 다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우리 포토스케이프로 친구가 생일이다. 그러면 생일 축하 카드를 만들어서 카카오톡으로도 공유를 해보시고요. 친구들과 공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일로도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을 한번 배워봤습니다.